자, 가겠습니다. 요약집. 왜 도망갔어? 이따가. 왜 도망갔어? 근데 여기 뭐지? 있잖아요. 두 사람. 예.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은 출제 빈도는 떨어지죠.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면 유사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인데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인데 부동산업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있죠.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법제 변천 내용은 그걸 법제 변천을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순서가 뭐로 이렇게 변해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칙상의 개공이 있잖아요. 그죠? 부칙상의 기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서 그 용어가 나왔는지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칙상의 개공이 원래 1991년 소개영업법 있죠. 소개영업법 하에서 이제 신고만으로 하던 사람들인데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제를 택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중개인이라고 부르고요. 신고한 것을 허가받은 것으로 또 나중에 이제 허가받은 것을 등록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법 조문은 본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지는데 본조에 있던 중개인이라는 규정을 어디로 옮겼다? 부칙으로 그죠? 옮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래서 부칙상 개공이 뭔지 아시면 되고. 근데 이것들은 일단은 제한을 두죠. 그죠?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역 제한을 받고 경공매 업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까 매수신청 대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칙상의 개공은 뭘 할 수 없어요? 경공매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법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으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다만 이제 법률에서 어디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있습니다. 고인정 이렇게 세 가지. 고용인, 인장, 정보망에 대해서 요건 대통령령에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근거를 밝히는 지문에서 보면 보통 대통령령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라든지 무슨 사항으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등록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확인 설명 사항, 그다음에 정보 공개 사항 이런 것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그다음에 각종 신고서, 설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것들은 어디서 각종 서식은 어디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근거를 밝힐 때. 그래서 요 밑에 보니까 또 예외가 있죠.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어디서? 법률에서. 그다음에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그다음에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도 2번만 아시면 돼요. 일단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민법과 상법의 특별법 그랬는데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죠. 그리고 상사중개와 관련된 즉 상행위와 관련된 상사중개와 관련된 일반법이 상법입니다. 그리고 상법에 대한 특별법 그랬는데 밑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는 상행위가 아닌 걸 대상으로 하는 민사중개로 상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상사중개와 구분된다. 즉 대상에 따른 분류죠. 중개를 대상에 따라서 분류한 거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타 중개 방식을 인정하지만 뭐는 아니다. 상사중개는 아니다. 이렇게 딱 결론 짓고 상사중개는 아니에요. 그러면 상사중개에 관련된 일반법이 뭐라고? 상법이에요. 그럼 상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죠?
그런데 판례는 개공을 상인으로 보고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보수 청구권을 뭐라 본다?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수 청구권이라든지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총칙과 상행이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이 용어가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의 판단은 어떻게? 법조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거고 법조문과 다르면 틀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6페이지 보니까 중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중개라 하면 해가지고 1번 보이죠? 중개라 하면 해가지고 별이 5개입니다. 그 돌침대 아시죠? 별이 5개. 그것도 싸워가지고 깨졌다네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누가 보겠나? 장수 돌침대하고 그 돌침대가 2개인데 별이 5개라고 싸워가지고 그 만드는 사람하고 원래 그걸 또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싸워 결국 떨어져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비슷한데 가격 차이 나더라고. 어쨌든 돌침대 별이 5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자, 중개는 보세요. 중개는 뭐 하는 거라고? 맨 밑에 보니까 알선하는 것 보입니까? 이게 용어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개는 알선한다, 그죠? 알선 이퀄 뭐라고? 소개하는 것이다. 그럼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그러겠죠? 무엇을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매매부터 해가지고 행위를 그랬죠. 이걸 딱 줄이면 내자로 뭐라? 법률 행위를 그래요. 자, 그래서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법률 행위를. 그러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라는 계약만 그럽니까? 아니죠, 그죠? 그 밖에도 있어요. 그 밖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뭐도 권리도 대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고 이 중개를 하문했을 때 제일 먼저 체킹하실 거 이거예요. 지문에 그 밖에라는 이하가 있는지. 그래서 권리를 말하는데 이 권리는 그럼 무슨 권리일까요? 권리는 우리는 부동산 아셨죠? 부동산을 대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다. 따라서 동산에 관한 권리는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이 권리는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으로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권리는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아셨죠?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법률 행위를 그래야 되는데 혹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꼭 그런 분 있어요. 중개한다. 중개대상이 뭐죠? 그러면 법정 중개상물. 그게 아니고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뭐라고?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하는 일이 살 사람, 팔 사람한테는 뭐다? 살 사람을 소개시키고 살 사람한테는 팔 사람을 소개시켜 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아셨죠? 두 사람 사이에 뭐가 거래가요. 즉 매매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하도록 개입하는 거. 이거 뭐라고? 이게 중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매매의 대상이 뭐예요? 중개상물이지. 소개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해하겠죠? 소개하는 건 살 사람한테 팔 사람한테 살 사람. 아셨죠?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거래의 대상이 뭐라고? 법정 중개상물. 아셨죠? 그러니까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법령에 즉 매매 등을. 그러니까 매매를 알선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한다. 모든 매매, 모든 법률 행위는 대상입니까? 아니고요. 그 위에 뭐라 되어 있냐면 제3조 규정에 의한 뭐다? 예, 그게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이 몇 개 있을까요?
5개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만 중개가 돼요. 그러니까 양파의 매매를 알선하면 중개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중개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중개한다 알선한다 무엇을? 법률 행위를. 그럼 모든 법률 행위를 아니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를 누가 당연히 개공이죠. 개공. 그죠? 개공은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 내용에 용어에 누가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 예,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 일반인도 할 수 있다. 누구라고 특정 안 했거든. 근데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니까 누구를 전제로 하겠어요? 개공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러면 개공을 대상으로 할 때 이 중개는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당연히 유상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돈 받아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 중개 돼요. 그러니까 유상 중개는 당연한 거고 하셨죠? 무상 중개도 돼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유무상을 따지지 않습니다. 개공인가 아닌가도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다. 무상 중개도 가능하다라는 왜? 중개란 정의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알선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누가 한다든지 그다음에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중개 대상물일 것.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죠. 따라서 일방에게만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에 무슨 계약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그러면 맞아 틀려요? 틀려요. 아셨죠? 매매, 교환, 임대차 말고 그 밖에 뿐만 아니라 밑에 설명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권리의 득실 변경도. 그럼 권리는 어떤 권리냐? 동산에 관한 거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지역 전세권, 용익물권, 담보권 가운데 지당권, 가등기 담보권 있잖아, 그죠? 근데 법정 담보 물건이 유치권 있습니까? 그죠? 법정 담보 물건은 대상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법정 권리니까. 그러나 법정 권리 가운데 유치권의 이전,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보시죠. 법정 지상권도 성립은 관여할 수 없지만 이전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법정 저당권, 법정 저당권의 성립은 관여할 수 없지만 이전은 가능하고 이렇게. 그죠? 유치권의 이전입니다. 이렇게. 그죠? 법정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권, 부동산 임차권, 채권되죠. 물권뿐 아니라 채권도. 그리고 저기 이전이란 말을 있잖아요. 등기된 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등기된 법정지상권, 법정지당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당권 이전, 또 다 같은 말로 이미 성립한 법정지상권, 법정지당권 됩니다. 아셨죠? 같은 말입니다. 이미 성립한, 등기된 혹은 이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중개란 해가지고 그리고 알선하는 것이다 그럴 때 사실 독자적 준비행위다 그랬는데 통상 참여 중개에 해당하며 금지하는 중개 방식은 없으나 상사 중개는 아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중개 방식을 허용하지만 상사 중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판례상 개공을 상인으로 보고 보수 청구권을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보아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 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혹은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 말입니다. 나는 돈 받는다 이런 걸 안 해도 있죠.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거래가 안 되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일부조차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법 총칙 등 상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다시 일반인도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중개 행위 대상은
법률행위인데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에 대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해서 이건 중개고요. 두 번째, 개공의 중개행위는 쌍방뿐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의 개공갑은 A로부터 의뢰받고 B로부터 의뢰받아서 두 사람 사이에 거래가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게 중개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뭐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겠죠. 이렇게요. 이때 이 갑은 지금 A, B로부터 다 의뢰받았죠. 이 뭡니까? 쌍방 중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A가 갑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의뢰했고 그 다음에 B는 을에게 집을 사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A, B 사이에 뭐가 되었다? 거래가 됐을 때, 그죠? 거래가 됐을 때 이때 관여한 개공수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단독 공동 중개입니다. 일방 중개, 쌍방 중개. 이거 일방 중개, 그죠? 갑은 A한테, 을은 B한테 받았으니까 요건 쌍방 중개고 이건 일방 중개고. 그러니까 모든 중개 방식은 가능해요. 다만 뭐는 아니라 상사 중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상사 중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에 이 법은 전시업과 중개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따로 그게 없이 그냥 중개업 등록하면 아셨죠? 전시업할 수 있어요. 전시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중개사무소에 가보셨죠? 가보시면 벽면 그 유리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뭐 매가 얼마, 뭐 남양, 방향, 뭐 일조권 조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기본 정보가 전시업이에요. 별거 아니고. 알겠죠? 나는 그래 전시업만 할 건데요라고 해도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전시업만 하겠다고 해도 등록해야 돼요. 다만 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전시업에 별도 등록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행위인지 해당 여부. 자, 주관입니까, 객관입니까? 간단하게.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아니고 주관적 의사 관계없이 외형상 객관주의다 이렇게요.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 매매 등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정리하면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뭐다? 사실행위입니다. 뭐에 대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행위. 이게 뭐다? 중개행위입니다. 그리고 중개란 계속성이 없어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고 무상중개도 가능하다. 그죠? 7번 판례상 개공에게도 승관주의 의무가 인정되어 승관주의 의무가 뭡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임말이죠. 그럼 승관주의 의무가 뭐냐? 그러한 직업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정도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중개업하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상치 있죠. 이런 게 승관주의 의무라 보면 되고, 이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가 위임 유사 계약으로 봅니다. 위임과 비슷한 형태의 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대부분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중개 그럴 때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고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무상 관계없다. 무상 중개도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중개 대상이 뭘까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법률 행위를 아셨죠? 대상으로 합니다. 딱 요렇게 딱 그러면 돼요. 그리고 중개는 사실이다. 그죠? 사실행위죠. 법률행위 아니고. 그리고 여기 중개다 그랬을 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막 이렇게 탁탁 끊어서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자, 부동산 중개 업무는 크다시고 밑에 줄거놨죠. 기본적 사행입니다. 그러면 밑에 부동산 중개 업무를 실제로 영위하여 상인인 자가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써주거든요. 잔급 지급 보증 각서 있죠. 잔금 지급 보증 그 각서를 써주는 경우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도 뭐라고? 상행위로 간주된다 까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대판의 밑에 첫 번째 줄, 이것도 지문에 판례 잘 나오는 경우인데,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그러잖아요. 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그럼 결론은 중개행위다 아니다. X예요. 중개행위 아니다는 거 결론이에요. 이건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가지고 비록 이 사람이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막 했다 하더라도 이건 개공의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그냥 당사자로서 행위, 당사자. 즉 개공이 하는 중개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계약, 거래 당사자로서 행위지. 이건 개공의 중개 행위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결론 딱 그러면 돼요.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라고 놓으면 결론은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결론이에요. 딱 판례가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중간 딱 빼버리고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가 이래가지고 나와요. 결론은 중개행위다 아니다. 아니다가 결론이에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를 하면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 해볼까요? 첫 번째, 입업, 뒤에는 취득 이렇게 입업과 취득에만 동그라미면 돼요. 이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딱 저 있죠. 여기에.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야 되죠. 중개업을 영위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다? 무등록자입니다. 무조건. 그죠? 등록 안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중개했고, 그 다음에 중개업은 중개하고 차이점이 있죠. 중개는요 계속성이 없고 중개업은 계속성이 있는데, 자, 중개업이라 하면 딱 나와요. 첫 번째 요건이 의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는 묵시, 명시 다 포함되는데, 이때 의미,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뒤에 청구권이 뭐한다? 발생했다. 즉 돈 받을 권리가 언제 발생한다? 예,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안 받았다는 말은 돈 받을 권리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뒤에 그 밑에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 라는 말이 있죠. 이 표현이 명백하게 의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런 게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개는 무상중개도 됐죠. 근데 무상중개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무상중개는 가능한데, 그래서 유상이라 됩니다. 보수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 한번 보세요. 무상중개도 입업 적용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경우라야 중개가 되고 중개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업 위반도 아니죠. 초과해서 받거나, 그죠? 예, 이때는 위반이지만 적게 받거나 공짜는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 의무나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그랬죠. 중개사무소에 와가지고 계약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러거든요. 계약서만 써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약서를 써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가능상 중개보수에 반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생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서만 써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반은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계약서를 써줄 때도 확인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본 내용만 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만일에 뭐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책임져야 돼요. 이해하겠죠? 중개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책임져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아는 처지라고 그냥 이렇게 물 사듯이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하셨죠? 책임질 생각이 있을 때 써주세요.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중개를 그랬죠. 중개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이유는 여기 법정 중개 대상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개든 중개업이든 법정 중개 대상물 몇 개? 5가지를 대상으로 할 때 중개업이 되고 중개가 됩니다. 그리고 업이라고 할 때 영리죠. 그 다음에 특정인 불특정 다수입니다. 계속 반복이죠. 일회성 우연히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라고?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러면 중개업에 딱 있나요? 의뢰 보수 중개를 뭐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해가지고 4가지 요소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틀린 질문으로 보통 요겁니다. 여기 앞에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사무소에 겟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틀린 겁니다.
등록 유무 관계없죠. 네 가지 요소만 갖추면 결론은 뭐라고? 중개업이에요. 중개업이 또 당연히 등록한 경우를 말하지만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뭐라고?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개업은 등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거 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판례가 나오거든요. 보통 중개업이라 할 때. 첫 번째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쿵저러쿵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렇게 나와요. 행위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가 금전 아까 보셨죠? 금전 소비대차 행위에 부수하여 라고 나오면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중개업이다 이겁니다. 판례가 세 개밖에 없어요. 시험에 나올 때 중개업인가 아닌가를 물을 때.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오면 결론은 무슨 말 하고 싶어가지고 이건 중개업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박스 안에 딱 보시면 등록 후 첫 번째 중개행위 있죠. 등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업을 하겠다. 그죠?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항상 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끊었죠. 우연히 타인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 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 표시를 하고 저 간판을 내걸었죠. 간판을 내걸고 중개를 일에 우연히 했다 하더라도 간판은 영업의 표시로 보아야 하므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무소 명칭만 표시한 경우는 유사명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소 간판을 내걸고 딱 있는 거예요. 그죠? 문을 딱 닫아놨어. 그러면 등록 안 했으면 제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1대1이에요. 유사명칭 1대1 아셨죠?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번 했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했을 때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이 될까 안 될까? 반복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왜? 그때는 간판을 내건 이유가 분명해졌거든요. 이건 계속 반복할 거라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등록했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중개행위지만 등록하게 되면 반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무등록 중개업, 즉 중개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그랬죠. 결론은 중개업입니다. 네 번째, 무등록자가 중개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중개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동그라미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중개보수를 요구 동그라미 약속 요구에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개업을 볼 수 없어 그랬죠. 돈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무등록 개공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무료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도 그냥 앞에다가 입간판 하나 더 나눠서 하셨죠. 이건 단순한 광고행위지 뭐 유사 명칭 간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해석인데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가셔가지고 개공이라 하면 보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개공 그래놨죠. 두 군데만 체크해봐. 동그라미 입법하고 등록. 자, 이 법에서만 사람이다. 등록했다. 등록 이퀄 뭡니까? 사무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등록은 이중등록이 예외가 없죠. 근데 사무소 그럼 몇 개겠어요? 하나 맞죠, 그죠? 등록 이퀄 사무소니까. 근데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도 있죠. 그게 법인의 분사무소. 그러니까 요건 예외가 없으니까 절대적 금지고 이거는 상대적 금지입니다. 상대적 금지. 이렇게. 그래서 개공은 이 법에서 등록한 자고 1번에 보니까 개공은 사무소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무소 등록한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잘 따라 나와요. 그냥 등록한 자죠. 이 사람이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 14조 규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끝났죠? 이 사람 뭐야?
그냥 상법상 회사예요. 법인입니다. 아셨죠? 등록이 가능한 법인이지 등록했다는 말이 없죠. 해서 이 사람은 개공은 아닙니다. 법인일 뿐이지. 요거. 그 다음에 자 5번 6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쭉 보시면 주어가 나오잖아. 문장에 주어가 나올 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나올 때죠. 개공 등 그럴 때 등이 누구냐면 고용인을 말합니다.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가면 소장 그러죠. 누굽니까? 개공이죠. 그 다음에 부장 실장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뭐죠? 소공 그럽니다. 자격증 없이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중개보증. 그러니까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 등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그럽니다. 중개업 종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많은 사람 보조하는 것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중개업에 종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 개공 등입니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중개 업무 수행은 자격 있는 자만 됩니다. 즉 책임지는 자만 있죠. 책임진다는 말은 뭐 찍는다? 도장 찍는다. 그래서 책임지는 자가 공인중개사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인장은 뭐 해야 되죠?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인장 등록의 의무자가 누구야? 개공 등이에요. 개공 소공이 하셨죠? 인장 등록. 즉 책임지는 자. 이해하겠죠? 그러면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 자는 누구야? 비밀 준수 의무자. 개공 등입니다. 그죠? 공인중개사법상에서 이거 하지 마 해가지고 정해놓은 거 있죠? 금지행위. 금지행위의 부과 대상자가 누굽니까? 개공 등입니다. 등. 그러니까 개공 등이라고 나오는 대표적 경우가 두 가지예요. 비밀하고 금지. 그러니까 둘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금지. 근데 중개업무 수행의 대표적 경우가 뭐냐?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다? 확인 설명.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한 내용을 서면화시킨다. 설명서의 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쓴다. 그죠? 거래 계약서의 작성 같은 이러한 경우가 뭐라고? 중개업무 수행 그럽니다. 그러니까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의 작성 딱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야? 개공, 소공입니다. 그러니까 개공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용인은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그럴 때 작성. 자, 교부하고 보존 있죠. 교부 보존은 이거 누구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개공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 보존하여야 한다. 틀렸죠? 교부 보존은 개공한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개공 등의 주어냐, 개공 소공이냐 이렇게 아니면 고용인이냐 아니면 소공 중개 보존 딱 구분하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은 누가 합니까? 소공이 대행하죠. 고용인이 아니고. 그리고 소공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기억날 건 자격 정지입니다. 중개보조원 그러면요.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일반인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 있죠.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중개보조원에게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5번과 6번, 5번에 딱 보니까요. 소공이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죠. 로서 컷 딱 자르고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자입니다. 로서. 그리고 개공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시험 조문 읽을 때도 포함과 제외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포함하고
그러니까 소공이라 할 때는 고용인으로서의 소공과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 자로서의 소공이 종류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습니다. 종류.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번 중개 보조원이라 함은 그래가지고 뭡니까?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커다시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업무를 많은 사람 보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없음 되어 있고 무슨 교육 받죠? 직무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다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면 2개씩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이 용어 정의는 공인중개사하고 개공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하고 중개부하고 그 다음에 소공하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딱 짝을 지어서 생각하시는데 공인중개사하고 그죠? 공인중개사하고 개공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이 법입니다.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죠? 공인중개사. 이 법에서 등록한 사람 누구죠? 개공입니다. 그리고 여기 취득이나 자격 등록 나와야 되는데 뒤에 중개업 영이라는 말이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중개업을 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소공과 중개보조는 금방 보신 것처럼 둘 다 있잖아요.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는 아닌 자로서. 그리고 특징이 있죠. 소공 나오면 자격정지, 중개보조는 그러면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과는 관계가 없다. 요거 됐죠? 꼭 기억해둬. 그러니까 지문 나올 때, 용어정의 나올 때 의외로 중개보조원이 나오면 그 뒤에 확인 설명,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잘 가다가 확인 설명 또는 이렇게 나와요. 묶어서. 확인 설명은 중개 업무 수행입니다. 뭐 자격 있는 사람만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개와 중개보조원 그럴 때 중개는 요건 아시죠? 중개는 뭐 한다고? 알선하는 것이다. 무엇을? 그죠? 법정 중개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것. 그게 중개죠. 그리고 중개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상관없죠. 유무상관계 없고.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 이루어진다? 의뢰, 보수, 중개업 4가지로. 무상 중개업은 없죠. 그죠? 그리고 중개업이라 할 때 요거 4가지. 무등 등록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딱 지문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등록을 하고 이렇게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중개도 그죠? 딱 용어의 자체를 물으면 딱 따라오는 건 그 밖에요.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4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중개와 중개업 해가지고 요 판례 있죠? 등록하지 아니하고 컨설팅의 부수에서 금전 소비 대차에 부수하여 라고 놓으면 결론은 뭐더라? 중개업이더라. 이렇게 하면 정의됩니다. 밑에 그 문제를 한번 보시죠.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요약집을 보실 때 그냥 따박따박 정확하게 읽으세요. 하셨죠? 그러니까 자꾸 암기를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박따박 읽으시라고요. 예.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용어 정의 틀린 것은 1번 딱 보시면 개공이라 하면 그러면 2군데에다가 동그라미를 해야 돼요. 근데 2군데가 안 보이죠? 입법도 없고 등록도 없어요. 그죠? 일단 틀린 거야. 1번은 4군데다가 동그라미 해봐요. 의뢰, 보수, 중개업 했죠? 그럼 일단 중개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소공이라 하면 컷 자르시고 공인중개사로서죠. 딱 끊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딱 들어가봐요. 포함이에요? 제외요? 포함 맞죠? 그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업무를 많은 사람 보조하는 자다. 4번 가봐요. 공인중개사를 하면 그랬는데 2군데다가 동그라미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야. 근데 있잖아요. 문제를 공인중개사법상 용어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대로 들어가야 맞아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앞에다가 외국법에 의하여 라고 되면
틀린 질문이죠. 이 법에 의하여 이러면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면 이 법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틀린 질문도 처리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공인중개사 법상이라고 일단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맞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종류의 기출문제 중에 틀린 지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더 틀린 게 있어. 1번이. 맞죠? 두 개 다 동그라미 있는데 하나도 없잖아, 이거는. 이거는 하나는 있잖아. 아시죠? 근데, 이거는 지문을 보면, 아, 이거 틀렸는데 라고 분명히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옳거나 아셨죠? 틀린 지문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중개라 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컷 해야 되죠. 거래 당사자 간의 컷. 매매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행위를까지 잘랐죠. 이게 법령이고. 그리고 항상 지문에 넣을 때는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 그 밖에를 딱 동그라미 해줘야 되죠. 그 밖에 이하가 있는지 딱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것이다. 이러면 돼요. 됐습니까?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다 하시다.